저는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좀 약간 놀란 게 맨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그랜드 위크 했을 때는 옛날엔 컴퓨터 사이언스 계통의 주로 전산학과 출신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공대 위주의 그 컴퍼스가 이제는 금융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 이제는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 그리고 여러 가지 필드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제가 좀 느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워딩을 전부 다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말하는 이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 그리고 CBDC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록체인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스터디하는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조건 대통령 되기를. 예, 모든 SEC가 바로 사표를 썼죠. SEC가 왜냐하면 SEC가 블록체인을 극도로 미워해서 JP 모건 또한 비트코인은 전부 다 허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전부 다 전면에서 나가면서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지금 미국 국회의 하원 의원들의 친 블록체인 계열이 250명 정도가 전부 다 득표가 돼서 상하원이 전부 다 친 블록체인 계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ICT는 원조가 미국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곧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번호도 1번이죠. 미국은 원조기 때문에 원조집이 레시피를 바꾸면 다 바뀌듯이 이제 CBDC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이 연계가 돼서 미국 주도의 정책 전환이 결국 글로벌 표준이 돼서 저희 나라도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선 이제 오프닝 세션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CBDC 이런 이제 한국은행이 많이 열심히 하셨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연구한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수천대학교에 있고요. 많은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에서도 이제 좀 위원장으로 있었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사업을 2015년도서부터 그리고 2016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처음 과제를 주셔가지고 분산원장에 대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때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한국은행 맨 꼭대기 오라토리움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때 이제 자본시장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CBDC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지급 결제 내지 여러 가지 어떻게 쌓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로 금융 안정, 통화 정책, 외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디지타이즈 돼 있는 화폐를 쓰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소매금융,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편의점에서 뭘 살 때 카드를 NFC 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시는 카드 또는 삼성페이 이런 것들은 이미 디지타이즈 돼 있는데 그다지 왜 CBDC를 우리가 적용해야 돼? 역시 필요성? 우리가 과연 있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소매금융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소매금융 쪽보다는 도매금융 쪽이 먼저 CBDC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매금융은 은행 간 거래를 말합니다. 자, 현행 투티어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은행 화폐가 준거, 즉 과정 기준이 되는 화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숫자 이런 것들 KRW들이 준거 작용을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간편결제, 카드 모두 은행 예금을 통해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이 거기서 일을 하고 금융망을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폐의 준거 역할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갑에 현금이 없는 상태고 스타벅스 또한 여러분들이 적립하는 스타벅스 또한 이미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미 디지타이즈 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거할 수 있는 건 어떠한 화폐, 즉 CBDC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준거로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금융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금융의 그 CBDC가 아니고 준거 역할에 디지타이즈 돼 있는 모든 금액의 준거 역할을 하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느낍니다. 자, 요즘은 이제 모든 지급 서비스가 전부 다 페이, 즉 페이게이트, 피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물 KRW, 즉 돈은 아직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되고 피지 업체가 전부 다 여신도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사태가 일어났죠. 위메프 사태가 일어나긴 했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 또한 CBDC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지급결제세의 모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스타벅스 같은 경우,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새 매장을 열 때 은행에서 차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적립한 그 돈 가지고 스타벅스 매장을 꾸민다고 합니다. 그냥 결국 빅테크 또는 빅기업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KRW 디지타이즈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반경쟁, 반혁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또한 또 여러 가지 난립을 하게 되어 USDT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타이즈되어 있는 준거를 도전하는 화폐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모바일 뱅킹에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CBDC 발행을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매금융, 은행 간의 거래로만 쓰는 CBDC를 어떻게 끌어와서 소매금융이 아닌 다른 용도로 준거의 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STO입니다.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앞에 있는 연사님들이 멘션, 즉 언급을 했듯이 STO와의 연계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BDC 가지고 어떻게 STO에 대한 주식을 사게 될까요? 자, 우선 CBDC로 구입을 하게 되면 예탁결제원이 하는 T+2, 즉 명의 개서 및 결국 그리고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BDC는 블록체인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블록체인 아닌 기존의 시스템은 예탁결제원이 천상 및 결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나서 이틀 뒤에 돈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폭 줄 수 있고요. 하다못해 해외에 있는 STO 주식을 사려면 그 나라의 CBDC를 자기 신의 월렛에서 보유한 다음에 마치 토큰을 사듯이 코인을 사듯이 주식을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리퀴디티가 바로바로 공급될 수 있는, 즉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CBDC를 가지고 송금이라는 부분들도 물론 사용할 수 있겠죠. 바로 무역금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은행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기업은행장님하고 전부 다 이사 지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CBDC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데 우리 기업은행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제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3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기업은행이 업비트 한화 계좌를 개설했다가 반납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토크나이저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이미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업은행이 이제 뺏기게 됐죠. 나라에서 얘기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은행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미 디지털 금융을 맛본 기업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US 달러로 지급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맞는 CBDC 즉 위안화 CBDC로만 결제를 받겠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 위안화 CBDC가 기축통화로 발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월렛에 CBDC를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알리페이나 아니면 테무에서 물건 사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개인정보 다 탈탈 털렸을 수도 있고 여러 이상한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담인데요. 어쨌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테무나 알리페이에서 이미 많이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결제 모델이 우리나라 결제 툴이 아니고 바로 중국 CBDC로만 받겠습니다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결제 화폐의 변화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빅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물론 소매금융 쪽은 아직 하지 않고 미국 또한 트럼프가 바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SEC 의장이 바로 자기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바로 나갔고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원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근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트럼프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CBDC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 그거는 안 할 거야. 대신 민간이 만든 USDT라든지 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죠. 자, 중국은 자기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지 않아서 CBDC로 만들어서 어떻게 기축통화를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고 저희 한국은행 또한 이 CBDC에 대한 부분들은 BIS와 같이 협력하면서 여러 발전적인 모양 그리고 맨 처음에 좀 과학기술정통부 키타를 통해서 하는 사업,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무역금융 같은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CBDC로만 받습니다 하면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기업은행이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무역금융을 소위 말해서 콘사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때 자기네들이 CBDC를 보유하게 되는 마치 외환은행이 옛날에 US 달러를 보유하듯이 CBDC를 자기네 월렛에 보유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때 보였던 모습인데요. 토큰 증권이 이제 만약에 들게 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바로 예금 토큰 즉 CBDC를 통해서 뭘 사냐면 토큰 증권 즉 STO를 사게 되는 요 모습이 가장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또 도매금융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이미 BIS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회사들도 CBDC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자기네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BDC, 자, 한국에 있는 어떠한 STO를 사게 된다면 또는 ETF 상품을 사려고 하면 한국 CBDC를 사야겠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자기 월렛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화의 지급 수단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결국 CBDC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은 이미 CBDC 활용성 테스트 이미 아까 전에 한은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이 지금 한은도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BIS와 협력하면서 이러한 모델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뭐 CBDC로 주식 STO라든지 여러 주식을 수합하는 거, 뭐 주라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을 됐고 이제 CBDC가 소매금융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살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비춰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토큰 증권 글로벌 미국의 이제 금융의 트렌드로 변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모두 선점하고 경쟁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산 토큰화의 시대에 대비하게 될 거고 결국 이 CBDC는 결국 우리가 증권화 토큰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또 듣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이 금융 통화의 여러 가지 여기에 또 민간에서 가장 앞서는 기관이
바로 블랙록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도 전부 다 미국의 블랙록이 자산 운영하는데 그 자산 운영 금액이 다른 영국이라든지 그 다른 나라의 전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게 거의 미국, 중국하고 똑같아요. 이 블랙록이 가장 맨 처음에 투자한 곳이 바로 블록체인, 즉 비트코인 ETF입니다. 결국 투자 상품으로 이미 변했고요. 이제 어떠한 또 제2차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해리스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또는 CBDC. 근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제 금융에 포커싱 되어서 이제 더 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신종증권 그러면서 스테이블 시범 사업까지 전부 다 사업들 다 하셨죠. 저희 나라는 지금 이제 지금 또 많은 시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가능성을 맛보면서 이제 앞으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자본시장 STO를 CBDC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지만 또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 CBDC에 비해서 또 약간의 결제 시스템의 하나의 토큰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뭐 이런 거죠. 만약에 CBDC로만 구입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CBDC를 월렛에 보유한 상태로 구입하게 되고 또 저희는 금융당국은 또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클리어하고 또 트랜스퍼런시 즉 투명성이 보장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PS, 위메프라고 썼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지금 이제 논문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도는 잘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위메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왜 문제가 됐냐면 여신이 소위 말해서 신용이었어요. 신용. 그러니까 대금을 그 날짜 리드 타임이 있거든요. 그 날짜 안에 지급을 못 해줬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던 건데 이게 전부 다 들어왔던 수익이 선순환 구조를 하면서 미리 폰지처럼 먼저 기업들한테 돈을 내주고 나중에 또 다시 돈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 망가져 버린 거죠. 만약에 이것을 CBDC가 만약에 대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CBDC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만약에 위메프 또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어느 정도 KRW가 예금 잔고에 있는 경우 그것을 예치금 CBDC로 변환시켜서 예치의 형식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결국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예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치를 그냥 KRW 우리가 쓰고 있는 실물 금액이 아닌 바로 CBDC로 예치를 하게 된다면 디지타이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이커머스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레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연구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인데 많이 안 가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화폐가 이제 여러 배로 쓰이는 부분들이 이제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